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앤. 네, 오늘은 NFT와 허구의 진심인 인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NFT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의 대부분이 사실 허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얼마나 자세히 생각해 보면 황당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NFT 지금 정말 이상하죠. 그림 하나가 디지털 그림이 782억 원에 낙찰이 되고 가상 공간 안에 지은 집이 5억 6천만 원에 팔렸대요. 그리고 이 크립토키티라는 것은 10억 원, 그리고 움직이는 짤이 6억 6천만 원. 잭도 씨가 트위터에 처음 쓴 문장이 33억 원에 팔리고, 자, 그래서 이게 얼마나 황당한지 비꼬고자 한 영화 감독이요, 녹음된 1년치 분량의 방귀 소리를 NFT 형태로 해서 내놨더니 이게 10만 원에 팔리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기자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죠. 미쳐 돌아가는 NFT 시장. 아니, 만질 수도 없는 디지털 파일, 그리고 누구나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한 그 디지털 파일에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해 안 되고 황당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생활 중 상당 부분은 이미 허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일상이 사실은 얼마나 황당한지에 대해서 오늘 환기해 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문구는 이거죠.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전설, 신화, 신종교는 인지혁명과 함께 처음 등장했다. 허구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사피엔스가 사용하는 언어의 가장 독특한 측면이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는 기업의 브랜드라든지 국가, 보편적인 정의, 자유 이런 것들이 다 허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상상하고 허구를 믿는 능력이 우리의 종을 똘똘 뭉치게 만들어서 번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줬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요, NFT 사고 파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구의 땅을 사고 파는 것도 황당한 생각 아니에요? 아니, 지구의 주인이 어디 있다고? 동물이라면은, 인간을 제외한 동물이라면 소유권을 주장하지를 않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 땅이다, 이건 내 권리야 라고 주장을 한 다음에 이제 막 기록을 하고 그걸 거래하고 자식들한테 또 지구의 땅을 대물림까지 해준단 말이죠. 이것도 사실 생각해 보자면 황당한 생각이고, 같은 땅인데 어떠한 가치에 의해서 땅값이 막 뛰기도 하는 거, 이것도 정말로 생각해 보면 이상한 일이다. NFT만큼이나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특허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아니, 뒤늦게 생각했다고 후발주자의 이익 추구를 막아도 되는 건가요? 이거 대박인데 해가지고 뭐 사업화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특허 낸 거다. 대기업에서 이미 특허를 냈기 때문에 당신 소송당할 거야. 이것도 황당한 생각 아니에요? 자, 특허 논쟁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아이폰 3GS의 이 둥근 모서리 사각형 디자인을 삼성 갤럭시에서 따라했다고 소송이 있었다라는 거. 이게 뭐 그렇게 큰 대단한 생각이라고 이런 것들까지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류의 삶입니다. 자,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은 허구일 뿐인 그 영화, 드라마에 사람들이 웃고 울고 화낸단 말이죠. 자, 그리고 생각해 보면 그냥 공놀이예요. 야구, 축구, 농구. 아니, 공놀이 이렇게까지 큰 돈이 몰릴 이유가 사실 생각해 보면 있을까요? 이상한 거잖아요. 그리고 한일전을 딱 보고 난 다음에 한국이 크게 지게 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공놀이가 뭐라고? 상징화된 상상의 그 무언가를 사람들이 실제라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허구일 뿐인 게임에 사람들이 진심으로 그렇게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 그리고 명품, 아니 10만 원짜리 가방이나 100만 원짜리 가방이나 그렇게 기능상의 차이, 재질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싸고 줄 서서까지 사람들이 구매를 하더라. 자, 그리고 같은 물건인데도 우표라든지 골동품이라든지 나이키 조던 시리즈 이런 걸 보면은 다른 가치를 갖게 돼요. 같은 재질의 물건이고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 자, NFT 디지털 작품뿐만이 아니에요. 자, 저 작품이 살바도르 몬디라고 해가지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인데 세계에서 제일 비싼 작품이거든요. 5천억 원. 아니, 저 종이 쪼가리가 뭐라고 저거에 5천억 원을 드리는가? 자, 이거 다 상상, 허구에 우리가 뭔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자, 그리고 허구의 끝판왕, 보이지 않는 신과 종교에 충실한 사람들. 정말 극단적인 사람들은 자살 테러까지 할 정도이니까요. 자, 보시면은
인간이 부여한 상상의 가치들을 중심으로 우리의 일상생활들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NFT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떠올릴 수 있는 사상가가 누가 있냐면은 역시 자크 라캉이 될 것 같습니다. 정신분석학자죠. 라캉이 얘기하는 이론 중에 상징계와 지금 나타난 현상들이 상당히 부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라캉의 상징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도 못했고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 한국에 몇 명 되지도 않죠. 근데 대표적인 문구에 이런 게 있어요. 인간의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기표의 미끄러짐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결국에는 상징들로 둘러싸인 허구의 세상, 헛개비를 막 잡으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은 우리들은 팔로스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팔로스가 거세됐기 때문에 뭐냐면 상징적인 거세된 난근이 바로 팔로스거든요. 한마디로 중요한 것이 우리들은 어렸을 때부터 거세됐다고, 결여됐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팔로스를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다른 상징들을 탐닉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상징들은 뭐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비싼 차라든지 아니면 비트코인이라든지 예쁜 옷이라든지 명품이라든지 그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나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소셜 네트워크에 막 올리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완벽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아. 팔로스를 얻었으니까. 나도 저렇게 살면 완벽한 행복을 얻게 될 거야 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상 그 상징들을 추구하다가 그것을 얻게 됐을 때 우리의 욕망이 충족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다른 상징을 찾아서 끊임없이 헤맨다는 것이죠. 자, 뭐 어차피 우리가 그 욕망을 채울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 허구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왜 이런 허구에 집착을 하는가? 제가 이거는 진화 심리학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건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이유도 우리 유전자가 원하는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다. 자, 우리 인간 말고 다른 동물 종들은 우수한 신체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종들이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여기에 추가로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가진 자가 이제 영향력을 펼칠 수 있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리고 생존과 번식에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허구를 또 추구하고 돈이 몰리고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웃기는 게 아니 그러면 기존의 상징들 뭐 금이라든지 달러라든지 부동산이면 되는데 왜 새로운 NFT처럼 이해 안 가는 것에 관심이 몰리고 돈이 쏠리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런 생각을 끌어와 봤어요. 니체의 will to power, 권력의 의지가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 니체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힘, 권력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가 있는 권력을 쟁취해야 되는데요. 그 권력을 쟁취할 때 새로운 상징들을 가지고 기존의 게임들을 뒤엎어가지고 쟁취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과거의 기성세대들은 오프라인 시장, 뭐 땅이라든지 기름을 통해서 부를 축적해 갔다면은, 힘을 축적해 갔다면은, 요즘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시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세계를 새롭게 재편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기성세대들을 뛰어넘어서 힘을 쟁취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NFT 역시 그러면은 새로운 상징을 통해서 힘을 얻고자 하는 시도가 아닐까라고 보는 것이고요. 자, 그런 거죠. 디지털 세계의 자산 시장 붐을 일으켜서 기성세대를 한번 뛰어넘어 보겠다라는 의지가 작동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자, 그리고 이런 NFT 그리고 허구를 믿는 우리의 능력에 대해서 니체가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진실이란 무엇인가? 은유들, 환유들, 의인화들의 움직이는 투쟁이다. 즉, 진리는 그것이 환상이라는 사실이 잊혀진 환상이다. 자,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중요시 생각하는 것들, 초창기에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뭐 자유라는 개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이 달러라는 개념, 뭐 예금이라는 개념, 이자라는 개념도 다 마찬가지였겠죠. 그렇게 따지면 NFT는 특별히 이상한 현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또 우리 삶에 중요하게 자리 잡은 허구는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이 드시나요? 자, 정말 인간은 이상하고 복잡한 동물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지요.